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현장에 찾아주신 광주전남 기자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기호 6번 추미애 후보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추미애 후보의 모두 발언이 있겠고 이후에 기자분들의 질의응답과 자유스러운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4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추미애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 전남 구민 여러분, 지난 7월 첫 번째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선택했던 저 추미애 다시 광주에 왔습니다. 1차 슈퍼위크 결과 당당히 상위로 도약했습니다. 이렇게 두 자릿수의 지지율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대선 그리고 이번 경선 결국은 호남의 선택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광주, 전남, 전북의 20만 권리당원의 표심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호남은 역대로 눈에 보이는 대세가 아니라 심장으로 보는 가치와 비전을 선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의 보루이자 방향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통합혁명과 촛불혁명을 잇는 5.18 광주 정신은 지금도 우리의 삶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4기 수립을 위해 우리는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누가 뭐라 해도 촛불 민심을 받드는 촛불 정부이고 또 촛불 정부여야 합니다. 민주정부 4기 역시 촛불 정신을 잇는 강력한 개혁 정부, 개혁을 완수하는 민주정부여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존재 이유는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은 민주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개혁의 깃발을 놓는 순간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당은 그저 속물들의 출세와 영달을 위한 욕망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개혁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개혁의 발목을 잡던 사람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네거티브와 무임승차의 대명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얼굴이 될 후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소명감을 갖고 개혁에 헌신할 줄 알고 개혁을 위해 당당히 용기 낼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차기 민주당 정부는 개혁 노선을 보다 선명하게 선언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저 추미애가 개혁 대통령 해내겠습니다. 개혁 완수 대통령 하겠습니다. 모든 사회 대개혁을 가로막았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완성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만 남아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만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정치개혁, 언론개혁, 사학개혁, 재벌개혁 등 비로소 촛불혁명의 염원인 사회대 개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회대 개혁 없이 21세기 선진 강국으로 한치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치검찰의 청부 고발 사건은 대표적인 국기문란 사건이자 그 내용의 핵심은 검찰과 야당의 검언 야합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청부 고발 사건은 대표적인 국기문란 사건이자 그 내용의 핵심은 검찰과 야당의 검언 야합입니다. 검찰이 보복성 고발장을 작성해서 야당에 전달하면 야당은 정치 공세와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언론은 이를 부풀려 개혁을 저지하고 가로막는 검, 언, 정 카르텔의 주거니 박근혜 정치 공작입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덮어버리고자 추미애 탓을 하고 박지원 탓을 합니다. 그마저도 먹히지 않자 국민의힘 내부 경쟁자를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제가 경고한 그대로 국민의힘은 정치검찰 윤석열을 입당시킨 후과를 단단히 치를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도 꿰뚫어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경선장에서 윤석열의 논리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8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외부 환경의 변화로 수사 기능의 조정을 목표로 검찰의 직제를 개편하고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1정책관 2담당관 체제를 1담당관 체제로 확정했습니다. 당연히 인사도 교체해야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윤석열은 손준성의 유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인 제게도 강력한 요청을 해왔고 그게 먹히지 않자 제2, 제3의 인사를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했습니다. 손준석에 대해 직급을 강등시켜서라도 그 자리에 앉히려는 이유를 당시에는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던 곳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청부 고발장이 작성된 곳으로 강력히 추정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왜 윤석열이 그토록 손준성 검사를 싸고 돌았는지 확연해진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제 와서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이낙연 후보의 논리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유감을 전하며 사과를 촉구합니다. 손준성 검사의 유임을 강력히 원했던 윤석열, 그 윤석열의 요구를 저에게 강압하듯 전달했던 인사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힐 날이 올 것입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직접 일개 검사의 유임을 요청했다는 식으로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시민 여러분, 추미애가 가고자 하는 21세기형 선진국가 대한민국은 국가균형 발전 4.0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추미애는 광주 전남을 국가균형 발전 4.0 시대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개헌을 추진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완수하고 국가균형 발전의 역사적 줄기와 정신적 근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87년 민주화 운동의 헌법적 성과인 헌법재판소를 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광주에 유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를 넘어 국제적으로 헌법 도시,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 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행정 중심 도시 세종에 이어 헌법 중심 도시 광주는 바로 광주 시민의 자긍심이요, 광주의 역사요, 우리 민주주의의 보루임을 알리는 세계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셋째, 광주, 나주, 목포 일대와 여수, 순천, 광양 일대를 잇는 호남형 메가시티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호남형 메가시티는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자율자동차, 우주산업 요청으로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의 전초 기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 다시 촛불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평화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늬만 민주당이 아니라 정신도 심장도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실망하고 돌아선 민주개혁 세력을 5월 광주 정신의 깃발 아래, 추미애의 깃발 아래 모이게 해야 합니다. 개혁 정치 복원 없는 중도 외연 확장은 허구입니다. 시대가 내린 개혁의 과제 앞에 주저하거나 비겁하게 돌아가거나 쉽게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5월 광주 정신과 촛불 정신은 하나입니다. 촛불 혁명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 4대 대개혁의 소명을 끝내 이루어내야 합니다. 저 추미애 결단하고 용감하게 개혁의 관문을 하나씩 헤쳐 나가겠습니다. 정의, 공정, 법치, 추미애의 정부법으로
이루어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자 여러분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때 간단히 본인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CBS 조기성 기자입니다. 네. 그 윤석열 후보가 손주성 검사 위임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네. 윤석열 당시 총대는 직접 우리 당시 장관이었던 후보님께 직접 요청한 겁니다. 뭐 총장하고 직접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네.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어서 당연히 우회를 하고 로비를 하고 뭐 그런 방법을 쓰죠. 네. 그래서 뭐 그걸 직접 했냐 안 했냐는 문제도 아니고요. 또 이건 그냥 보통 일개 검사의 유임 요청이 아니고요. 손준성 검사의 유임 요청. 그러니까 수사 정보를 쥐고 있는 그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그 사람의 유임 요청이니까 대단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죠. 뭐 그걸 직접 했느냐, 뭐 누구를 시켜서 했느냐 이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자꾸 손준성은 자기 사람이 아니다라고 새삼스럽게 윤 총장이 그러는 것은 이 문제를 자기 문제가 아니고 손준성의 불법 탈법의 문제다.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바꾸려고 하는 프레임 전환 시도인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청와대를 끌어들였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분들도 바로 그런 윤석열의 프레임 전환 시도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뭐 인사의 뭐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의 난이다. 이 민주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를 총선에 참패를 유도를 하고 그래서 민심 위반을 가져오는 선거 개입 정치 공작이다. 그것이 본질이다. 그것이 검찰 쿠데타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프레임을 걸더라도 손준성 가지고 자꾸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있지도 않을 추미애 사단, 최강욱 라인 하다가 드디어는 박지원 게이트다 뭐 이렇게 몰고 가는데 거기에 넘어갈 이제 국민이 없죠. 이제는. 정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경기에 오셔서 네. 이명덕 의원 네. 지역위원회 사무실 방문하셨잖아요. 네. 네, 공교롭게도 두 의원이 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 두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 네. 이른바 추명연대 또는 명추연대의 하나의 증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광주를 이제 그 동서남부 권역에 하나씩 지구당을 방문을 하면 이제 다른 지역위원회 소속인 분들도 이게 좀 참여하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 지역위원회를 하나씩 뽑다 보니 선택을 하다 보니 이제 우연히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네. 네. 네, KBS 광주 쪽으로 전화연 PD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여전히 호남에서 석파세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번 전국일보에서 한 19% 지지율이 국민의힘에서 나왔어요. 근데 요거를 관심하셨을 때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개혁에 대한 안이함 또 이 부동산 폭등으로 양극화 심화되는 걸 방치하는 것 이런 걸 보고 지지 세력들이 회초리를 들었다 생각하고요. 그 반사 효과를 야당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개혁, 다시 촛불은 다시 개혁입니다. 개혁에 매진하고 그런 양극화를 해소하는 비전과 대책을 내놓고 정치의 효능감을 보이는 것 이런 것이 정말 목전에 검찰개혁 다다랐는데 거기서 입법 발의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 기소 분리 분권이거든요. 강고한 검찰 권력을 뭐 수사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소처 설치 이거 다 좋지만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지만 그 핵심은 분권이에요. 분권의 원리가 작동되게끔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다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분권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 검찰 권력이 민주주의의 하나의 도전을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를 지금 목도를 하잖아요. 그럼 빠르게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을 발의를 할 수 있는 의석도 갖고 있고 의지도 있어 보이는데 그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가 있나 보다. 검찰에 야합하고 비비고 불정하는 뭔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신뢰를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개혁은 함으로써 신뢰로 보이는 것이고 정치 후능감을 보여서 지지자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또 정치에 무관심했던 분들도 정치가 이제 내가 민생이 어려운데 그 민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의지가 있구나. 검찰개혁과 민생은 결부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거대한 경제사범 빨리 잡아야지만 범죄 수익이 환수가 되고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자꾸 정치검찰이 정치사건처럼 만들어버리는 사이에 그 주범은 해외로 도망가서 범죄 수익 환수도 안 되게 해버리는 게 오늘의 검찰이에요. 이 황당한 사태를 보면서 결국은 추미애가 옳았다. 개혁이고 민생이다를 이해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추미애의 깃발 아래 모이는 것은 그 개혁의 의지 또 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광주 전남 시민들께서 사실은 지지 저 경선에서 투표율이 높은 데서 추미애의 득표율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것은 경선 흥행을 증명하는 것이고 돌풍이 되는 원동력이 결국은 개혁 깃발 아래 모이자는 추미애 때문이구나를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좀 광주 전남 우리 권리당원 시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돌풍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합뉴스 정수입니다. 네. 어제 이정배 의원이나 이명도 의원 방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여론조사 무책임을 뒤는 건 민주당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낙연 후보의 논의보다 나쁘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특정 후보를 겨냥하는 식으로 발언을 하셨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민주당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 혹시 누구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네, 거기 특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과 초구하고 했으니까 짐작하시잖아요. 또 MBC 100분 토론도 보셨을 것이고, 네. 그 토론을 말고 그 위에 보면 앞부분을 보면 네. 개혁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발목 잡던 사람이 민주당에 서는 안 된다. 네. 내각수가 무책임을 지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후보는 누구나 특정한 후보인가요? 아니 짐작하는 그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호남에서 지금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이제 호남 경선 치열하게 하고 계신데 네. 3위에 올라서셨는데 호남 경선과 호남 경선 본인과 다른 분 어떻게 경선 흘러갈 거 같으십니까? 잘 안 들려요. 저 그냥. 호남 경선에서 네. 지금 호남 경선 앞두고 계신데 호남 경선에서 본인과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지 그리고 이후에 결선이요. 호남 경선에서 본인과 그 다음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경선이 앞으로 호남부터 어떻게 흘러갈 것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경선의 전망. 네. 저야 후보니까 겸손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지금 막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은 우리 이 정치의 방향타를 가늠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 특정 후보만 겨냥하느냐 하는데요. 그것은 그 특정 후보가 윤석열의 논리로 검찰개혁 할 수 있을 때 하지도 않으면서 또 개혁을 진두지휘했던 장관을 제가 강도를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 강도가 초범인지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지 피해가 얼마인지 이런 걸 캐물어야 되는데 그 강도는 누가 나왔어요?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 윤석열식으로 물타기하고 프레임 전환하는데 같이 공조를 하니까
정말 그분은 민주당 후보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몰빵론을 주장하면서 결선 없이 가야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그 표심을 뭐라고 할까요? 좀 기고만장하다고 할까요? 이것은 가만히 보면 결선에 대한 공포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 원팀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그 검증을 다 거친 후보가 결국 본선 경쟁력이 있다 하는 것이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처럼 당당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심판자는 국민이니까 국민이 다 평가하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선 없이 가게끔 몰빵을 해달라 이게 아니고 앞으로 남은 경선 TV 토론이나 또는 이 연설 무대나 이런 기회 때마다 자기의 비전을 알리고 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본선 경쟁력을 증명해가는 과정이에요. 이 안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결선 없이 그냥 갑시다 하는 것은 결선 공포증이다. 저는 이렇게 좀 되묻고 싶어요. 왜 결선 공포증이 있는지 뭐 때문인지. 네. 네, 또 다른 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전남대는 황미영 기자입니다. 오늘 사실 방송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네네. 그 지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광주는 밋밋한 경선을 흥행시키는 그 반전의 힘을 만들어 주시는 곳입니다. 광주 전남은. 그리고 광주 전남은 민주당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정치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권리당원이 있고요. 이번 경선의 흥행은 추미애가 만들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추미애의 돌풍 1차 슈퍼위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정치의 이 반전을 만들어서 흥행을 만들어내 주시는 우리 광주 전남 도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을 늘 지켜왔고 또 민주당의 가치를 주저함 없이 실천해 온 개혁 대통령 후보 추미애를 통해서 이 경선을 돌풍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본선 경쟁력도 저 추미애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윤석열이 1등이면 어떻습니까? 공 잡는 매 추미애 실력을 증명했고요. 홍준표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홍준표의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 실언, 비전이 없는 그런 문제 저 추미애 꼼꼼하게 준비해 왔고요. 또 그리고 다 준비된 후보입니다. 저는 검찰개혁 1년은 제 정치 인생의 26분의 1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25년은 국회 통일외교 쪽, 국가안보 쪽, 그리고 환경노동, 그리고 산업통상 이런 문제에 주력을 해서 많은 개혁적인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을 두루 거친 준비된 후보, 비전을 말하는 후보, 저 추미애 진가를 우리 광주 전남이 평가를 해주시고 믿고 표를 주신다면 저는 본선에 이겨내겠습니다. 어떤 후보 도덕성으로 힐난을 받고 본선 가겠느냐라고 불안해하면서 결선도 없이 가겠다라고 하는데 저 추미애 결선도 치러내고 본선 경쟁력 있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토론회가 취소가 되면 이제 시국민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쭉 알려주신 공약이 있긴 하신데 그 중에서 이거는 정말 호남에게 내가 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공약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광주 전남은 역사의 보물 창고이고요. 또 미래의 희망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광주 전남이 역사의 보물 창고인 것은 이 5.18 광주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와서 헌법도시 만들겠다, 헌법 중심도시 만들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일본과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인권연대가 필요한 것이고요.
5.18 광주 정신과 함께 국제 연대를 해낸다면 우리 광주가 그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국제 인권 도시의 상징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헌법재판소 기관 이전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국제 인권 중심 도시로 키워보겠다 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요. 또 이걸 해내기 위해서 저는 광주, 전남, 광주, 호남 메가시티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행정 통합이 아니라 재량적인 행정권 또 재정권을 가지고 이 광주, 전남을 이 자치 정부로 키울 수 있는 원포인트 개헌, 지방분권 개헌을 대통령 임기 초반에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도시 광주, 전남이라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그 농민들의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유휴지나 또는 개간지나 또는 그 하천 천변, 도로변 이런 토지들을 활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중심 도시로 우리 광주, 호남 메가시티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추미애가 미리 제창한 국가균형발전 4.0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의 그 중심에 우리 광주, 호남 메가시티가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TV 토론이 아닌 게 아니라 무산이 돼서 너무 아쉽네요. 네. 라디오 토론으로 하면 안 될까? 지금 다른 방송사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하기 어렵다고. 네, 오늘은 좀 어렵고 네. 그런 얘기가 오고 가나 어쨌든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관심 주셔서.